inevitable. 마블의 멀티버스 사가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정복자 캉. 다섯 번째 페이지를 시작부터 죽 써버리면서 인피니티 사가의 최종 빌런 타노스와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정복자 캉과 타노스를 비교해보면서 최종 빌런에 적합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빌런이 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먼저 타노스는 타이탄 행성에서 늘어나는 생명체로 인한 한정적인 자원의 고갈로 행성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범위를 확대시켜 이 우주 역시 자원은 유한한데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언젠간 타이탄 행성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자원과 생명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는 자신만의 철학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생명체의 수를 줄이려고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며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고, 시간적 한계를 느낀 나머지 이를 한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핑거 스냅을 시전하며 온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복자 캉을 하기 전에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로키에서 등장한 계속 존재하는 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31세기 지구에 살고 있던 뛰어난 과학자로 어느 날 자신이 속해 있는 우주 말고도 다른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덕분에 다른 시간선에 존재하는 자신들과 만나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 우주의 변종들이 모두 자기처럼 순수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에게 있어 다른 우주는 그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속한 우주를 보존하기 위해 멀티버스 워가 발생하게 되었죠. 즉 이렇게 다른 우주를 정복하고자 하는 변종 중 한 놈이 이번 작품에 등장한 정복자 캉으로, 그 역시도 다른 변종들로부터 자신이 속한 우주를 지키고 또 다른 우주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빌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노스에 비하면 빌런이 된 동기가 상당히 빈약하고 뚜렷한 목적성이 부족합니다. 아직 멀티버스 사가가 시작된 첫 번째 작품이라 캉의 변종들이 어째서 다른 멀티버스들을 정복하려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의 작품들을 통해서 살을 붙여나가면 될 것이라 아직은 타노스보다 못한다는 평가를 하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최종 빌런이라면 그만큼 강력한지에 대한 강함입니다. 타노스는 말해 뭐해 작중에서 충분히 강력한 빌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탄 종족의 돌연변이로 태어나 헐크를 능가하는 강력한 신체 능력, 여러 차례 수많은 전투를 통해 배운 전략과 전술들, 거기다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운 목표를 이루고자 끝까지 버텨내는 정신력까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완성형 빌런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죠. 그에 반해 정복자 캉은 그냥 31세기 과학자로 캡틴 아메리카처럼 혈청을 맞은 것도 아니며 캡틴 마블처럼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부여받은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사람의 신체입니다. 물론 근육질의 신체지만 그냥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인간이 호랑이, 사자,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라는 것인데, 캉에게는 31세기 과학기술력과 플러스 다른 차원의 변종들에게 전수받은 지식들이 있었기에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나 블랙팬서, 슈리의 기술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가 항시 착용하고 있는 배트라머는 캉의 전투 능력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짓만으로도 상대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염동력과 푸른 에너지 광선을 쏠 수 있으며 사방을 둘러싸는 방어막 구축도 가능합니다. 또 순식간에 에너지를 방출시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것까지 배트라머란 이름에 걸맞게 전투에 적합한 장비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정복자 캉의 진면목은 따로 있었는데, 사실 캉이 타노스보다 두려운 존재라고
존재라고 평가를 받는 건 바로 시간을 다루는 능력 때문입니다. 캉은 특수코어로 동작하는 타임체어를 통해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죠. 때문에 다른 차원의 멀티버스를 제집 드나들듯 할 수 있고 미래로 가거나 과거의 시점으로 이동해 넥서스를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타노스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히어로들을 압도하는 강함을 가지고 있으나 정복자 캉은 개인의 능력으로만 봤을 때 오히려 특정 히어로들보다 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시공간을 다룰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이 커버가 되면서 한편으론 타노스를 능가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잠재적 강함을 보유한 빌런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타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원은 유한하기에 생명체의 수를 줄여 자원순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바엔 절반만 남겨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신념하에 무분별한 학살을 감행하였고 그 뜻을 이룬 뒤에는 깔끔하게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타노스의 행태는 완벽한 악이라고 보기엔 힘들고 사실상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의 행동은 옳은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위협한 것이 아닌 이로운 짓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 정복자 캉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시간선 속 자신의 변종들을 만나 서로의 우주를 정복하려는 전쟁 멀티버스 워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우주가 계속해서 접촉하게 되면 발생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스파이더맨을 알고 있는 다른 우주의 빌런들이 그가 있던 세계로 모이려고 할 때 하늘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인커전 초기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인커전이란 서로 다른 우주들이 하나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상은 그저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인커전이 발생한 세계의 암울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시공간이 뒤틀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상태가 불안정하여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보여주었죠. 정복자 캉의 변종들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통해 이미 다른 우주에는 인커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즉 정복자 캉 개인으로 봤을 땐 큰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능력을 갖춘 여러 마리의 변종들이 멀티버스 워를 계속해서 벌인다면 MCU의 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우주들까지 인커전 현상이 발생하여 그야말로 대혼란의 막장 결말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위험은 타노스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끝!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죠. 타노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빌런들 중 탑티어급 매력을 어필한 빌런으로 그가 빌런이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최종 빌런으로서의 강력한 포스와 그의 행동이 세계관에 미친 영향력 등 이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진 최고의 빌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정복자 캉은 아쉽게도 이번 작품에서는 타노스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어필되진 못했습니다. 아니 견줄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왜 빌런이 되었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얼만큼 강력한지, 그래서 앞으로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건지 등이 말이죠. 아쉽지만 이 모든 것들을 첫 번째 데뷔작에 전부 담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잘 되라는 마음에 한마디 하자면 이번 작품에선 캉의 매력들 중 하나만 집중시켜 확실하게 어필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작품을 통해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충분하니까요. 다행히 그가 이번 작품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쿡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앞으로 그의 변종들이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충분히 있던 것은 사실이기에 가장 빠르게 그의 등장이 예견된 로키 시즌2에서 이번 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작품이 되어 정복자 캉이 매력적인 빌런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로키 시즌2는 올해 여름에 공개 예정이니 기억해두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